근대 이후에는 인간은 한 발 물러서서 저거는 자연이고 나는 인간이고, 그러면은 저거는 어떻게 돌아가지 하면서 유심히 관찰해보고, 그러면 저것을 끌어와서 이렇게 하면은 내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함으로써 더 이상 자연의 일부, 자연 속에서 자연의 일부로서 인간을 자각하는 게 아니고 자연에 대립되는 나로서, 그 다음에 자연은 법칙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어떤 주체성이나 열정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체는 나고 자연은 객체다. 이렇게 해서 자연과 인간을 보는 관점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꽤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인간 주체에서는, 그러면 인간이라는 것은 물성도 인간성으로 화하여 발동하는 나성으로서의 면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인간은 물성이 있다는 거예요. 물성. 물질적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열정, 의지죠, 의지. 의지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합리적 판단하는 이성 부분도 있다. 여기서 자연 생력, 바이탈리티, 열정, 의지, 이 자연 생력도 그렇게 인간으로, 나의 인간성으로 화해서 나의 일면이 되는 거고, 본능적 충동성, 동물성도 나의 일면, 그 다음에 정신적 이성도 나성으로서의 일면이 틀림없는 거다. 그러니까 주체로서 자연과 대립되는 하나의 주체로서의 나는 물성과 그 다음에 생력, 바이탈리티, 그 다음에 욕구, 이성, 이런 것들이 통합된 것이 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들이 모두 다 주체성으로 종합되어서 나라는 성격을 만들고, 또 나라는, 인간이라는 나의 개인의 성격을 더 높이고, 또 이러한 게 모여진 나성은 또한 끝없는 지향성에서 무한히 다양한 욕망성으로 옅게, 높게, 좁게, 넓게, 다양하게 어떤 게 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 자연과 대립되는 주체로서의 인간을 이러한 존재로 봅니다. 자, 그런데 모든 욕망을 최고로 통일함으로써 결국에는 이러한 여러 요소들이 조화된 나는, 내가 원하는 걸 이루려고 하는 존재가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모든 욕망을 최고로 통일함에 있어서 나성을 이루는 것이, 즉 나의 본성을 이루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인간의 존재인 만큼 나성의 각 일면상으로, 나를 이루는 각각의 일면상으로 되어 있는 본능적, 충동적 욕망을 특히 나쁘다고 하고, 또 정신적인 욕망을 특히 좋다고 하고, 이렇게 구분할 그러한 근거는 없다는 거죠. 하지만 그러나 여하튼 인간 속에 있는 이 각 부분의 욕망들이 주체로서 통일된 나성에서는 항상 조화되는 게 아니고 서로 충돌하고 모순과 당착을 일으켜 혼돈한 상태에 빠질 수 있는 것이 단 사실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모순과 당착을 일으켜서 혼돈한 상태에 빠지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의 사실이고, 그래서 인간 존재는 여기에서 자기에 대한 확실성을 붙잡지 못하고 허무한 가운데서 절망하게 되는 것이다. 자기 속에서 확실한 근거를 붙잡을 수 없는 고민으로서 절망인 것이다. 혼돈과 허무, 절망, 이것이 인간 주체로서의 나의 궁극적인 상태이고, 이것이 바로 현대 존재론적 분석에서 제시하는 인간의 이해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과연 나는 모순 당착하는 모든 욕망들 가운데서 혼돈을 일으켜 심각한 허무에서 절망하고 또 절망하는 가운데서도 좀 더 잘하고 싶어 애원, 요청하고 고민하는 존재가 된다. 뭔가 갈등하지만 더 잘하고 싶어서 애원하고 고민하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다. 그래서 그야말로 참다운 근거를 찾아서 어떻게 하면은 진짜 나의 존재에 정당성이 있을까에 대한 참다운 근거를 찾아서 그걸 찾아서 헤매고 있는 그러한 애통함이 바로 인간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거죠. 그런데 모든 욕망은 충돌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통일하면서 만족을 지어야 선함이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나는 온갖 욕망성을 가능한 한에서까지 끊임없이 갈등하지만 가능한 한에서까지 통일되는 나성을 이루어야만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당위로서의 주체라는 거죠. 내가 이루어야 될, 갖춰야 될 당위, 규범의 인간이 바로 갈등하고 혼란을 겪으면서도 가능한 한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그것이 바로 내가 이루어야 되고 지켜야 될 그 기준, 규범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능이 고도한 주체의 통일적인 욕망 만족으로서 가치 창조력이 통일적인 욕망이 가득한 그런 주체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어떤 것이 가치 창조력이 절대적이면 사회적으로 널리 미칠수록 그 가치는 우수한 가치고 사회적인 선한 가치가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현 존재, 이 사람은 현 존재를 모든 요소가 조화된 그런 존재가 아니고 이성인으로서의 나라는 것을 현재의 존재, 즉 상태가 안 좋은 상태의 존재, 나의 존재로 봅니다. 이성인으로서의 나는 자기 독자성과 자기 충족성에서 그럼으로써 만족할 뿐이다. 자기가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그것을 넓게 깊게 사회에 퍼뜨려가는 존재가 아니고, 현대인은 자기의 욕구 충족과 만족을 누렸다면 그냥 그걸로 만족, 끝, 이렇게 보는 게 현대인이라는 거예요. 자유를 외치는 이성인으로서의 나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 통일의 최고 원리는 최대 만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의 최고 원리는 자신의 최대 만족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최대 만족이기 때문에 자신의 대립하는 너를 망각한 개별 존재다. 이렇게 봅니다. 나라는 성 가운데, 즉 개인이라는 그 본성 가운데서 나를 중심으로만 만족해야 되겠다라는 형태로 이 내면의 각 요소들이 통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통일 속에서 만족하는 이 외에 대립되는 너와의 연관성에서 너를 위함으로써 나의 만족을 삼으려는 그러한 욕망은 가지지 못한다. 그래서 나와 완전히 대립하는 너로서의 인격적인 권위는 일체로 배격을 해버리고 자연성 가운데서 내적으로 깊이 눈뜨는 자각적인 정신에서 인간 존재의 권위를 높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자율성, 이런 개념이 등장을 한 근대에는 자연에 대응해서 내가 자연 속에서 자연의 일부로서 주체성을 상실하고 있다가, 이제는 내가 자연과 대립대에 나와서 누구의 이렇게 간섭받지 않고 내가 알아서 자연과 환경을 판단해서 내 욕구를 충족하겠다. 이 개념이 바로 자기의 자율성에 의해서 자기의 만족만 추구하는 나와 너라는 존재는 머릿속에 없고 자연에 대응해서 난데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는데, 이 개념으로만 접근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인간은 결국에는 자기 욕구 충족에만 빠져서 타인을 의식하지 못하는데, 타인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행복해지느냐, 그게 아닌 거죠. 이 우주에서는 오로지 우주와 자기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지금 말하는 현대인, 이성적이라 그러고 독립적이라고 하는 바로 그 현대인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에서 너와 그가 없기 때문에 자기만 있는 거는 우주와 대응해서는 자율적이지만 결국에는 끊임없는 좌절과 고통 속에 사는 존재가 된다, 이런 뜻이죠. 근대 윤리사상은 온통 다 이러한 견지에 입각한 것이다. 칸트와 마이뇨, 브렌타노, 후설, 니체 등이 다 너와 그와의 관계 속에서
인간을 본 게 아니고 자연과 대립하는 독립적인 인간 개념으로만 봤다는 거죠. 이성의 모든 이론은 윤리 문제를 자연에 대한 인간의 자기 주장에 의해서 자연에 대해서 인간이 어떠냐를 통해서 앞에 얘기했던 그런 사람들이 윤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현대의 이 이성적 자율적을 주장하는 인간들이 자기만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형태로 자기 내성을 조화시키고 결국에는 그럼으로써 오히려 즉 자율성을 강조함으로써 오히려 끊임없는 고독과 좌절 속에 살게 된다. 이런 의미죠. 윤리 문제는 자연에서 독립한 인간, 자연과 대립하는 인간으로서 독립한 인간의 문제가 아니다. 어디까지나 주체로서의 너와 주체로서의 나 사이에서 성립되는 것이 윤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연과 대립돼서 지 혼자 존재하는 인간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윤리적이 아니죠. 윤리가 필요 없는 존재죠.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가 더 나은 성과 더 나은 삶을 추구하려면 결국에는 너와 나 사이에서의 욕구 충족의 조화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뜻이죠. 결국에는 윤리의 장소는 너와 나 사이의 관계에서만 존재하게 된다. 종래의 윤리 사상은 일절 모두 자연에서 자각하는 존재로서의 나의 주장에서 성립된 것이었다. 여기서는 자율하는 나의 요청에서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의 성립은 네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게 되는 거죠. 이 세상에서 너라는 존재가 없으면 나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자연에 대응해서 어떠니까 어떻게 할게 이게 아니고 너가 있고 너가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할고 이런 식의 사고라는 거예요. 나의 성립은 너에게서부터요. 나의 근거는 곧 너라는 것이다. 자연에 대한 주체로서의 나는 자연에서 정신적으로 자각함에 성립된 것이지만 윤리적인 나는 너와 역사적으로 만나는 관계에서 지어지는 나다. 내가 윤리적으로 책임을 지는 일은 우선 너와 내가 피차 간에 열리어 통하는 일이요. 너에게 대해서 내가 대답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논문 중에서 현대인은 나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고 앞으로 윤리적인 관점에서 나는 너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형태로 이렇게 윤리적 기준을 바꿔가야 된다까지 이 논문의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다음에 이 내용을 추가로 설명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